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협상이다의 미녀 개구먼 장윤입니다. 네, 오늘은 협상 전문가 황세웅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얹었네요. 네. 무슨 소리세요 지금? 개그우먼이 어떻게 미녀야? 네, 네. 보면 알잖아요. 눈앞에 있으니까. 안 보기로 하겠죠. 네. 이거 안 보인다고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오늘 굉장히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굉장히 네. 화사한 형광색 니트를 입고 오셨어요. 네. 아, 예. 어두운 내용을 또 진행하니까 이제. 미남 유기협상가 황세웅 교수 되려고요. 그렇죠. 예, 좀 예쁘게 입어봤습니다. 뭐 나름 잘생기셨어요. 짙은 쌍꺼풀에 또 짙은 눈썹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예. 네. 근데 이제 위기협상이라고 하면 예. 뭐 신문에 테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직접 참여해서 협상을 하거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협상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 투입되는 거고요. 저도 이제 현직 때는 많이 했고 지금은 경찰청 대테러 협상 자문위원이니까 큰 사건 나면 출동하기도 하고. 그럼. 그 얼마 전에 그 피리 부는 사나이인가 거기서 신하균 씨가 또 그 협상가 역할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네. 신하균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드렸죠. 아 그래요? 직접 만나서요? 예, 그 이제 슈팅 들어가기 전에 또 전문 용어 나오네. 슈팅 들어가기 전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위기협상 역할을 하라고 주연을 하라는데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제 책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설명을 해드렸죠. 네. 배우가 이제 대사를 치더라도 좀 알고 쳐야 그 그렇죠. 깊이가 있잖아요.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송중기 씨 태양의 후예 시기를 잘못 만났네. 가래 나오는 줄 알았어. 예. 예, 진짜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윤희 씨가? 예, 그러니까요. 나 진짜 그래가지고 태양의 후예가 너무 빵 터지다 보니까 가려가지고 잘 나가다 후반부에는 약간 밀렸어요. 신하균 씨 실물은 어떻던가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는 뭐 큰 관심은 없는데 신하균 씨가 좀 브레인 막 이런 데서 냉철하고 그쵸. 막 차가운 연기 많이 했잖아요. 네. 실물 처음에 딱 만났는데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 입이 원래 좀 크세요, 굉장히. 아, 그래서 그런 원래 거예요? 걸린 입이에요, 귀까지. 아니 엄청 스마일 페이스야.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차가운 이미지로 생각했다가 첫 대면 때 너무 웃고 있어가지고 당황했어요. 좀 부담스러워.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아니 전 그런 남자는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좋은 인상에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또 잘 배워야 되니까 이제 웃어줘야죠. 처음 봤는데.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나는 다 착각하지 순수하게 마시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신하균 씨가 직접 빼니까 너무 서글서글하고 너무 술 잘 먹고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예. 너무 좋더라고요, 성격이.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 술자리 있으면 저도 좀 한번 불러주시고. 네. 신하균 씨 요새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제 끝나서. 예.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 위기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비하인드 같은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서양이라든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큰 사건들 얘기를 해봐야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예. 해주세요. 네, 무턱대고. 궁금해요.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 2014년 3월에 있었던 압구정 파리바게트 인질 사건이에요. 이게 12년 전 사건이네요. 12년이 아니고 2014년인데요. 2002년으로 12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술이 덜 깨서 미녀 맞아요. 백치미녀. 그러니까 백치미녀 맞아요. 2년 전 사건이네. 2년 전입니다. 예. 압구정 파리바게트 이게 굉장히 그 뉴스에 크게 나왔었는데 윤희 씨는 못 보셨나 봐요. 저는 그때 이제 좀 굉장히 바빴죠. 그러시겠죠. 뭐 이제 공연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래도 가끔 뉴스를 보면 좋긴 한데 미녀들은 안 보는 뉴스에만 나와서 백치미녀라. 예. 요때 사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밤 9시 반경에 그 압구정역 바로 옆에 이 제과점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괴한이 빵 자르는 칼이 있어요. 빵칼. 40cm 되는. 근데 이게 그 플라스틱 아니고 쇠로 된 거. 언뜻 딱 보면 굉장히 큰 흉기 같은 그런 칼을 들고 제과점에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손님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 손님 한 명을 인질로 잡아요. 그래서 목에다 이제 빵 자르는 칼을 들이대고 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막 다른 손님들 소리 지르고 놀래서 막 나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서 형사계 강력팀이 출동을 했어요. 형사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에워스하고 이제 막 인질 빨리 풀어줘라, 아니 죽인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질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당시에 그 형사팀에 경위 한 분, 김경희, 그 다음에 박경감 요렇게 이제 대치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김경희가 남자분이에요. 네. 이분이 한 40대 중반 되신 분인데 이제 범인하고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왜 그런 거냐, 뭐 인질 풀어줘라, 막 이렇게 하는데 범인이 대답을 안 했어요.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냥. 남자한테 말을 그 형사한테 말을 안 하니까 그 이제 무전을 해가지고 네. 김경장이라고 여경이 한 명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빨리 와라. 그래서 김경장 이제 쉬고 있다가 얼결에 이제 그 호출을 받고 나갑니다. 네. 근데 이 김경장 여경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 경남에 가면 남해경찰서라고 있어요. 네. 이름도 남해예요. 거의 그 땅끝마을 옆에쯤 되는 그 경남에서 근무하다가 야, 이 내 계속 시골 경찰만 하면 평생 촌년 죄송합니다. 네, 못 면하겠다. 네. 그래갖고 청운의 꿈을 품고 그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그 범죄 1번지 강남서로 전출을 신청해갖고 딱 됐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 와서 근무한 지 석 달 만에 여기에 이제 사건이 터져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좀. 기회이기도 하고 아직 전혀 이제 촌에서 모르는.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딱 갔는데 김경희님이 김영재 이리 와봐. 여기 말이야 이분하고 얘기 좀 해봐. 그러면서 팔을 확 잡아채갖고 의자를 그 범인 앞에 탁 놓더니 앉힌 거예요. 김경장을. 네. 김경장은 너무 당황됐는데 딱 안고 보니까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야. 범인이 칼로 푹 찌르면 목이 찔릴 만한 거리에 너무 가깝게 붙여줬어. 딱 앉은 다음에 자기가 봐도 이게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거예요. 그쵸. 칼 들고 있는데. 그쵸. 근데 고참이 그냥 확 밀어넣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 발로 조금씩 밀어가지고 뒤로 뒤로 후퇴 이렇게 조금씩 자기가 뒤로 이렇게 거리를 벌린 거예요. 칼 맞으면 안 되니까. 그쵸, 웃을 일은 아닌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범인은 굉장히 그때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경장이 이런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어리버리 완전 촌 경찰이 시골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네. 남자랑 얘기하기 싫다고 그냥 여경을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대책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쭉 물어보는데 그 형사팀에서 그 서장님한테 인질 사건이 났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서장님이 그 이 좀 위기협상이 뭔지 옛날에 교육을 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되냐? 예, 대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기 끌 테니까 밤새도록이라도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갖고 끌어내라 하고 진짜로 전화기를 끄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동안의 사건들을 쭉 분석해보면 대부분은 지휘관들이 계속 보채입니다. 야 빨리 해결해. 언제 해결되는 거야? 막 이렇게 보채니까 협상이 없어. 그냥 무력 진압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고 누가 죽거나 다치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뭐 좀 아는 거예요. 협상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말로 설득해서 하려면. 마음도 열어야 되고. 근데 지휘관이 뒤에서 계속 보채면 안 되거든요. 체근하면. 근데 전화기 딱 끄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이제 김경장이 가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여자분을 자꾸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왜요? 그러니까 인질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범인 스스로를 좀 죽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죽여드려요? 저 아저씨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저희가 죽여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순간적으로 인질을 딱 쳐다보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나를 못 죽여주면 내가 잘못하면 죽여주겠네? 이런 느낌. 그게 이제 참 조심해야 될 건데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죽여주겠냐? 그러니까 인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발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인질을 해야 할 생각은 없다 보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 얘기해보라니까 넘어갔는데 좀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정신병자였다는 거야.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그래서요 이 어머니가 정신병자라서 내가 어릴 때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었대. 엄마를 친엄마를 정신병자니까. 그래서 진짜 죽이셨어요? 아니 안 죽이고 그냥 죽이는 상상만 했대. 자기도 정신병이 있대.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건데 미친놈 치고 내가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걸 알면은 미친 게 아니죠 일단은.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 그죠? 제정신은 아니죠.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본인이 이렇게 인정하면. 그래요. 이제 나도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흔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는 환상을 품었는데 그 환상이 데이터화돼서 구름으로 올라갔대.
그 사람들이 구름에 올라간 거를 보고 내가 엄마를 죽였다라고 생각한대. 그건 실제는 아니고 그냥 상상 속에서 상상 속의 영상인데 구름에 올라간 걸 봤대. 이게 뭔지 아세요? 클라우딩 기술이에요. 네이버에 가면 클라우드 있죠. 네. 거기에 우리 데이터 올려놓죠. 네. 구름이잖아 클라우드가. 네. 거기에다 올려놓으면 가끔 다운받잖아. 가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최첨단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최신식의 최신식 망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계속 상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진짠가 헷갈릴 때가 있긴 해요, 정말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정신 아니에요.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네,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헷갈려. 게 현실이 아닌지 헷갈리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뒤쫓는 무리가 있대요. 그래서 누가 날 자꾸 죽이려고 뒤쫓아오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야. 잠을 못 자고 더 돌아버리겠는지. 이거는 근데 정말 정신과 진료를 받긴 해야겠네요. 받았대요. 이미 받았는데도 이미 계속 받았는데 확 이게 그 깨끗하게 낫지가 않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들다. 날 죽여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 어떻게 경찰이 죽여줘요 뭐 어쩌고 하는데 뒤에 있던 이제 박미옥 경감이 옛날에 저한테 협상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박미옥 경감이 여경 중에는 아주 레전드거든요. 여자로서 그 형사로만 네. 계속 커가지고 이분이 뒤에 딱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의 심층 감정이 고통과 불안이구나 하는 걸 캐치를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때 그 사람의 심층 감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프라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근본 이유가 되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분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좌절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한테는 고통과 불안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찰한테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전문 용어로 자살 기도자들이 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전 모르고 힘들어요. 이렇게 정말. 본인 얘기처럼 아니에요, 무슨 힘들 얘기세요? 것 같아요라고 네, 힘들죠. 얘기했는데 당연히 무섭죠. 우리 윤희 씨도 나중에 심층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네. 단어 하나 그다음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일반 사람들 잘 캐치해내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네.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게 이제 협상가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윤희 씨 이따 끝나고 상담 좀 해보는 무슨 걸로. 소리세요 지금? 힘들 것 같아요가 아니고 힘들어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저도 방송이 이제 없어지고 1년 반 정도 방밖에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실도 아니고 방 밖으로. 근데 그때 좀 우울증이 있었고 그런 사실 감정들을 좀 이해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뭐 우울증 방송이 없어진 적 있으세요? 예, 어디 이제 어떤 거 하셨었죠? 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이제 MBC 뭐 방송 개그 프로도 없어지고 이제 동기들도 좀 이렇게 우울증 앓는 친구도 있고 꽤 많이 그렇죠. 있어요. 연예인들이 그런 게 있죠. 네, 일반인들도 요즘은 뭐 마음의 맞죠. 감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폐지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 다 겹쳐서 다 이제 겹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얘기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얘기죠 사실은. 경험이 있으신 걸로 제가 그래서 끝나고 심층 아니 상담을 무슨 소리예요? 자, 네. 그래서 그 수어사이드 바이 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자살 기도자들이 내가 또 죽으려면 나중에 이제 죽기로 결심하면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 어떤 게 걱정될 것 같아요? 본인 얘기하지 말고 일단 짧은 순간에 그 두려움, 그러니까 죽을 용기 있잖아요. 정말 뭐 예를 들어 죽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가족이죠. 가족 그런 것도 다 넘었으면 고통? 맞습니다. 그렇죠. 아플까봐. 아플까봐. 죽을 때 이렇게 하면 예를 뛰어내리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부딪혔을 그렇죠. 때 뭐 칼로 찔르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을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아플까봐. 처음에 이제 결정하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게 있지만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총기가 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쏘는 게 아니고 경찰을 쏴요. 그러면 경찰이 응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훨씬 쉽게 죽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수어사이드 바이 캅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을 이용한 자살. 근데 요 사건이 딱 그거였어요. 내가 나를 찌를 용기가 없으니 인질극을 벌이면 나를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자살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안 나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그래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미국처럼 총으로 막 경찰을 쏘는 게 아니고
뭐 식빵 자르는 칼로 위협하는 정도인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러시면 그런데 도대체 본인을 쫓는 무리가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경찰서로 데려가서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경찰에 못 간다는 거야. 왜요? 누가 그 쫓는 무리가 있다는데 우리가 보호해줄게요. 경찰이니까 보호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했는데도 안 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경찰하고 나를 쫓는 그 무리하고 결탁이 돼 있대.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심각하네요. 지금 상태가. 네. 경찰한테 항복해서 경찰서로 가면 중간에 나를 빼돌린다는 거야. 골목길 같은 데서. 약간 보면은 좀 빼돌려가지고. 영화도 좀 많이 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 클라우딩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쵸. 최첨단 기술을. 그리고 이것도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가다 보면 중간에 골목에서 차 바깥 태워가지고 싹 어디로 막 가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암살하는 그쵸. 영화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믹스돼 있어. 아주 현대적인 상상에 뭐 영화에 흥미진진하죠. 이거를 그 3개월 대신 서울 온 지 3개월 대신 그 여경분이 어떻게 풀어가셨을까요? 그분은 풀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뒤에 있던 고참 이제 박미옥 경감이 풀어가게 되고 이제 앞에 있는 김 경장은 그냥 거기 가 있기만 한 거였어요. 사실은. 발로 조금씩 이제 뒤로 뒤로 그냥 있기만 하고 대화는 뒤에 이제 고참들이 하고 자기도 그냥 중간에 한 번씩 거들기만 한 정도였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나를 빼돌려서 무참히 살해할 거다. 그러니까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경찰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신이 꽉 차 있는 거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이때 이때 인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인질이 똑똑하면 자기가 인질범한테 살해당할 확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인질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자기 자의 명을 재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상상해 본 적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를? 이런 내가 인질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그런 상상을 왜 하셨어요? 얼굴이 무기인데? 영화 안 무슨 아니 지금 예. 누가 봐도 미녀 개구먼이에요. 상상 굉장히 많이 인질로 했는데 많이 잡힐 것 같은 얼굴이에요 사실은. 좀 연약해 보이니까 여리여리하고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로 여자로서 누가 나를 이렇게 밤에도 좀 두려움이 그렇지, 있거든요. 꼭 인질극이 아니더라도 여성분들 귀 가다 보면 납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스프레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늦게 들어가도 되냐고.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9시에 들어가라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11시 뭐 너무 1시에 들어갈 수 없냐고. 이렇게 호신용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팔을 꺾는다든지 막 이런 상상해 본 적 되게 많거든요. 아하, 이렇게 순식간에 제 앞에서 뭐 명치나 이런 데를 쳐가지고 바로 도망갈 수 주로 있는 이제 사타구니 치라고 가르쳐주는데. 그렇죠. 지금 뭐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많이 했어요. 그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은 좀 위험한데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뭐 호신술을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여성들 안신기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태권도장이다 학기도장에서 여성 호신술을 가르쳐 줘서 뭘 꺾어라 어쩌라. 그렇죠. 많이 배워요.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다 상술이고요. 그런 거 했다가 어설프게 하면 남자한테 더 맞아요. 개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여자 힘으로 남자를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가 없고 남자끼리 해도 어렵거든요. 차라리 비세요, 싹상.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요? 예.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소리를 질러서 지근거리에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좀 정말 강한 호신술 같은 거 좀 구체적인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거, 전자충격기 정도는 도움이 될 텐데 맨몸으로 하는 제압술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자 힘으로 남자를 그거를 전기충격기 같은 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 그걸 또 순식간에 꺼내서 이렇게 열어갖고 하기도 참 애매해. 순식간에 하지 말고 저기 아저씨 제가 돈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하면서 방심하게 만들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똑똑한데요? 여기서 둘 다 백치 앉아있으면 방송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협상 전문가 다르네요 진짜. 저기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분을 어떻게 둘 다 바보 앉아있으면 저는 방송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의 시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컨셉이죠, 컨셉. 원래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인질이 똑똑하면 자기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데 당시 여자 인질이 사실은 일반인이 아니고 여자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일반 내과 의사였는데 기본 의대에 가면 이런 수업을 좀 받잖아요. 정신병리학이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알았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망상 증세가 있거든.
그런데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한데 네. 경찰은 굉장히 불신합니다. 근거 없이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갖고. 그러니까 인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정말 경찰을 못 믿는다면 네. 제가 아저씨하고 경찰서까지 같이 따라가 줄게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있는데 네. 아저씨를 빼돌려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못 믿지만 일반 인질은 또 여자니까 네. 자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인질이 그렇게 설득을 하고요. 네. 인질이 똑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서바이벌 찬스 네.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행동이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중간에 또 이런 것도 해요. 한참 이제 지나고 나서 아저씨 저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될까요?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네. 그랬더니 범인이 하라고. 사실은 범인이 처음부터 인질을 죽일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범인이니까 좀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나 지금 여기 인질로 잡혀 있어. 죽을 것 같아.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사랑해. 근데 이 아저씨 되게 착한 것 같아. 나 안 죽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다 듣고 있죠. 인질범이.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관성의 법칙을 활용하는 건데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면 그 사람이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똑똑하네요. 의사분이 아니 의사 심리학을 전공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심리를 아는 거랑은. 이제 저도 범죄 심리를 전공했으니까요. 네. 예. 아니 그 인질분이 그렇게 하신 게 인질이 똑똑하다고 한 그러니까 거군요. 무슨 왕자병이세요 지금 자꾸. 저한테 똑똑하다고 하냐고. 죄송합니다. 협상 네. 전문가분을 바꿔야겠네요. 그러시던가요? 네. 그러시던가요? 예. 그래서 그분이 똑똑한 여자분이죠. 그렇죠. 예, 의사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해서 계속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범인이 나쁜 행동을 하기 힘들거든요. 착한 사람인데 그렇죠. 나쁜 행동하기 힘들잖아요. 믿어주니까. 이런 거 이제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난보다는 칭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썩을 놈아, 너 그러다 거지돼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애가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착한 아이, 열심히 하는 아이, 엄마는 아들 믿어. 이렇게 해주면 긍정적 그 이미지의 울타리에 가두는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믿음을 믿어주는 여자한테 목숨을 바쳐 충성한다고 하잖아요. 남자가요? 그렇죠. 보통 믿어주는 여자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믿었을 때 이제 그 여자한테 충성을 다한다.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알아주고 여자는 믿어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또 지금 들어봤습니다. 또 여자분들한테 특별한 믿음을 이렇게 받는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저는 믿음과 신뢰로 살아온 한평생 그렇죠. 그런 건데요. 예. 그렇죠. 여자가 믿어주면 목숨 바쳐야죠. 예. 그래서 이제 범인이 바랍니다. 좀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범인이 이제 뭐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인질이 한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저씨 저 가도 되죠? 갈게요. 뭐 이렇게까지 막 해요. 그 중간에 또 담배 한 대 피려고 했어요. 인질범이.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인질이 아저씨 저 기관지 안 좋으니까 피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범인이 안 핍니다. 상상이 되세요? 칼 들고 있는데 아저씨 나 기관지 안 좋으니까 인질이 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폈어요. 부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사건 분석을 쭉 하면서 이 케이스는 사실은 언론에서는 막 대단하다 경찰이 어떻게 협상이란 걸로 그걸 해결하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 나오면 강남서에서 싫어하려나. 이 레벨이 있어요. 난이도. 인질범이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데 1부터 10이라고 하면 요때 범인은 한 제가 볼 때 3, 4 정도 착하고 실제로 또 인지를 해야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적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오죽하면 인질이 하지 말란다고 와이프도 아니고 와이프가 피지 말라 해도 막 난 필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안 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옆에 인질로 잡혔던 그 의사 선생님 그분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심리를 범인도 착하고 처음부터 착하다 뭐 믿어준다 이렇게 슬슬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아는 게 힘이다. 그렇죠. 그런 걸 보여준 사례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인질도 이런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칼을 내려놓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네. 체포를 해갖고 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요즘 참 세상이 흉흉하고 막 그런데 그렇죠. 저도 막 어설픈 호신술 시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배워보기도 하고. 근데 네. 역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차라리 확실히 드네요. 우리 유니 씨 같은 미녀 개그우먼은 네. 호신술보다는 이런 대화 기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자 인질이 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마음을 여는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범인을 설득하는 것이 안전하지 물리적으로 하려다가 큰 그 해를 더 위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미녀니까 좀 이렇게 대화로 풀어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위기협상의 이제 사례 압구정 빵집 사건, 빵칼 사건 들어봤는데요. 예. 좀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황세용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